하둘셋 하둘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이럴입니다. 송덕수 교수입니다. 제10판 신민법 강의 3회도 1600페이지. 여러분 드디어 여러분 사랑으로 1600페이지까지 왔습니다. 로마트 3번 부당이득의 특례 오겠습니다. 사마이럴 TV 질차 구독 추천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을 권합니다. 민법은 부당이득 가운데 일정한 경우에 관하여 특칙을 두고 있다. 그 특칙은 크게 비체변제에 관한 것과 불법 원인 급여에 관한 것으로 나눌 수 있다. 1번에 비체변제, 양가 1번에 의. 널리 비체변제라고 하면 채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제로서 극복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비체변제는 부당이득이 되어 반환 청구를 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그런데 민법은 여기에 관하여 특칙을 두어 일정한 경우에는 반환 청구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그와 같은 때에는 부당이득의 일반적인 성립 요건이 갖춰진 것만으로 부족하고 그 외에 민법이 정하는 반환 금지 사유가 없어야만 반환 청구를 할 수 있게 된다. 민법은 특칙을 두고 있는 경우로는 채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로서 변제하는 경우, 즉 조분임의 비체 변제와 동그라미 2번에 채무자가 기한 전에 변제하는 경우, 동그라미 3번 타인의 채무의 변제의 셋이 있다. 양가 1번에 조분임의 비체 변제. 변제자가 자기 채무의 변제로서 극복을 하였으나 채무가 존재하지 않은 경우는 부당이득의 전형적인 예이며 따라서 마땅히 반환 청구가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민법은 그 경우에 관하여 제742조와 제744조를 두어 일정한 경우에는 반환 청구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들 구정을 고려하여 조분임의 비체 변제로서 반환 청구가 인정되기 위한 추가적인 요건을 기술하기로 한다. 방가로 1번에 채무가 존재하지 않을 것. 비체 변제가 되려면 당연히 변제 당시에 채무가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 채무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 경우뿐만 아니라 채권이 유효하게 성립하였다가 변제, 면제, 기타의 사유로 소멸한 경우도 포함된다.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사견인 절대적 소멸자에 의하면 이 요건은 갖추는 것이 되나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체 변제에 이어서 반환 청구를 하지 못한다. 그리고 모든 채무자가 변제를 하였으나 그 당시 주채무가 성립하지 않았거나 타인의 면책 사유로 이미 소멸된 경우에는 비체 변제가 된다. 방가로 2번에 변제로서 극복하였을 것. 변제자가 변제할 의사로 극복하였어야 한다. 그리하여 가령 급부자가 증여 의사로 극복하고 상대방도 이에 동의한 때에는 증여계약이 되고 부당이득은 문제되지 않는다. 방가로 3번에 변제자가 채무 없음을 알지 못하였을 것. 변제자가 채무 없음을 알고 변제한 때에는 1601페이지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이 규정은 변제자가 채무 없음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으려면 변제자가 채무 없음을 알지 못하였어야 한다. 즉 선의여야 한다. 선의인지 악의인지는 변제 당시를 표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변제자가 선의이기만 하면 두고 선의의 과실이 없을 것을 요구되지는 않는다. 이 요구는 누가 증명하여야 하는가?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 변제하는 것이 이례적인 일이므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는 변제자는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만 증명하면 되고 그 경우 반환 책임을 면하려는 변제 수령자가 변제의 악의를 증명하여야 한다. 방가로 4번에 변제가 도의관념에 적합한 것이 아닐 것. 채무 없는 자가 착오로 인하여 변제한 경우에 그 변제가 도의관념에 적합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변제자가 채무 없음을 알면서 더 이상 변제해야겠다고 생각하여 변제한 경우는 742조에 의하여 반환이 금지되며 744조의 문제가 아니다. 744조는 채무가 없는데도 착오가 얼어있다고 믿고 변제한 경우라도 그것이 도의관념에 적합한 때에는 반환을 금지하는 규정이다. 예컨대 법률상 부양 의무 없는 자가 그 의무가 있다고 잘못 생각하고 부양을 한 때에 그렇다. 방가로 5번에 변제가 자유로운 의사에 관하여 이루어진 경우의 고려. 742조는 변제자가 채무 없음을 알면서도 임의로 변제한 경우에만 반환을 금지하는 의미로 새겨야 한다. 그래야 변제자가 변제를 강제당하였거나 변제 거절로 인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부득이 변제한 경우처럼
변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반환 청구권을 허용하여야 한다. 통솔 판례도 같다. 판례는 회사를 인수한 자가 전기를 독점 공급하는 한국전력 주식회사로부터 전기 공급을 받기 위하여 부득이 인수하지도 않은 회사에 체납 전기요금 채무를 변제한 경우 그 택지 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의 유언 결정 이후에 부담금 등의 납부 의무가 없음을 알면서도 압류 해제 거부로 인한 사실상의 손해를 피하기 위해서 부득이 부담금 등을 납부하게 된 경우 임차인이 불법 거주 배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아파트 분양 계약을 체결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게 될 사실상의 손해를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불법 거주 배상금을 지급한 경우 등에 관하여 반환 청구권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양가로 기억에 742조 소정의 비체 변제는 지급자가 채무 없음을 알면서도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만 성립하고 채무 없음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변제를 강제당한 경우나 변제 거절로 인한 사실상의 손해를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변제하게 된 경우 그 변제가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지급자가 그 반환 청구권을 상실하지 않는다. 양가론이는 납세 의무자와 과세관청 사이에 조세법률 관계에서 발생한 부당이득에 대해서는 민법상의 1602페이지 비체변제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양가로 위탁교육 후에 재직기간 근무 불이행 시 급여를 급여 반환하도록 한 약정에 따라 근로자가 연수기간 중 지급받은 급여 일부를 반환한 사안에서 그 급여 반환 의무 없음을 알면서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민법 742조의 비체변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나아가 그와 같은 강행복귀 위반한 무료의 약정에 기한 채무의 변제를 민법 제744조의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체변제라고 할 수도 없다고 한 사례. 양가로 1. 744조가 정하는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체변제에 있어서 그 변제가 도의관념에 적합한 것인지 여부는 객관적인 관점에서 비체변제의 급부가 수령자에게 그대로 부여되는 것이 일반인의 법감정에 부합하는 것이므로 그 대상인 착오에 의한 비체변제가 강행복귀에 위반한 무효의 약정 또는 상대방의 고의 중과실의 위반행위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인 경우에는 그러한 변제행위를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체변제라고 속단해서는 안 될 것이다. 존재하지 않은 제3자의 채무를 변제자가 제3자의 채무로서 변제한 경우 이 경우는 위에 좁은 의미의 비체변제에 준하는 것으로 다루어야 한다. 따라서 제3자의 채무가 존재하지 않고 변제자가 그 사실을 모르고 변제한 때에는 변제자는 그 수령자에 대하여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악의 여부는 채무자가 아니고 변제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변제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급부한 경우에는 반환 청구권을 상실하지 않음은 변제자가 자기 채무로서 변제한 경우와 마찬가지이다. 양가로 3번에 변제기 전의 변제. 채무가 존재하는 한 그것을 변제기 전에 변제하였다고 하여 부당이득이 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채무자가 변제기 전에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러나 채권자가 극부받은 것을 변제기까지 이용함으로써 얻게 되는 이익, 즉 중간이자는 부당이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민법은 채무자가 착오로 인하여 변제한 때에, 다시 말하면 변제가 되지 않았음을 모르고 변제한 때에만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변제가 되지 않았음을 알면서도 변제한 것은 기한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판례 보겠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중간퇴직 처리를 하면서 퇴직금을 지급하였으나 그 퇴직 처리가 무효로 된 경우에 이는 착오로 인하여 변제기에 있지 아니한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미 퇴직한 퇴직금에 대한 지급일 다음 날부터 최종 퇴직 시까지 연 5분의 비율에 의한 법정 이자 상당액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1603페이지) 양가로 서본에 타인의 채무의 변제. 타인의 채무의 변제에는 크게 동그라미 2번에 채무자 아닌 자가 타인의 채무로서 변제한 경우와 동그라미 2번 채무자 아닌 자가 자기의 채무로서 변제한 경우에 둘이 있다. 이 경우에 1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변제가 유효하게 되어 채권을 소멸하게 된다. 따라서 이때는 변제와 채권자 사이의 부당이득은 문제되지 않고 변제자와 채무자 사이의 유의, 사무관리 또는 부당이득이 문제된다. 한편 이에 있어서는 변제가 유효할 수 없다. 따라서 변제자는 좁은 의미의 비체 변제로서 채권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이를 끝까지 관찰하게 되면 변제가 유효한 것으로 믿고 채권 성사를 없애버리는 등의 행위를 한 채권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손해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 그리하여 민법은 745조에 이의 경우에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진 때에는 채권자가 보호를 위하여 변제자의 반환 청구권을 제한하고 있다. 745조에 의하여 반환 청구권을 제한하기 위한 요건은 동그라미 2번에 채무자 아닌 자가 착오를 인하여 타인의 채무를 자기의 채무라고 믿고 변제한 경우, 동그라미 2번 채권자가 선의, 즉 유효하게 변제를 받았다고 믿을 것, 동그라미 3번에 그 믿음의 결과로 채권자의 증서를 회멸하거나 담보를 포기하거나 시효로 인하여 그 채권을 잃을 것 세 가지이다. 이들 요건이 갖추어지면 변제자는 채권자에 대한 반환 청구권을 상실하게 된다. 이는 변제자의 변제에 의하여 채권자의 채권이 소멸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 결과 채무자는 부당이득을 하게 된다. 그리하여 민법은 이 경우에 변제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속도를 냈는데요. 결론은 비체 변제라는 것이 있고 비체 변제 요건이 있고 효과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충분합니다. 잠시만요.